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당부를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이 지방자치를 앞으로 이끌어 가실 분들이 바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똘똘 뭉치셔가지고 골목골목까지 행복하게 우리 미추홀구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공간개선 사업들이고, 동장님은 골목에 나가서 반상회를 합니다. 동장님이 직접. 이게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 플랜은 이제 다 이게 또 미추홀구도 배치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했었고, 동에서 특별히 이제 구 참여 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동단위 2,500만 원씩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결정할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총회를 한 다음에 그걸 결정을 하라고 하는 연습들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은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10개 동이 한 번에 실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행정에서 파트너를 하는 주민자치회를 추진하면서 지원 조직을 정비했는데요. 동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상대하는 마을자치팀을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구단위에서는 마을자치과의 주민참여팀과 마을사업팀, 요거는 이제 동특성화 구민참여 예산 사업을 하고 있는 팀이 마을사업팀이고요. 주민참여팀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주민자치 사무를 담당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은 이렇게 정비를 했고, 민 쪽에서는 중간지원 조직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생태계 사업단과 주민자치 사업단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협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단위, 동단위에 이렇게 추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치구가 행정과 민이 이렇게 협력하는 협업회의 체계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는 동장님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처리하고 의결하는 상황이었지만은, 이제는 독립적으로 해야 될 일과 민과 간이 협업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배치해서 나눠야 될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시범동들은 민관협력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반드시 이 시범동 민관협력 체계는 동장님과 회장님이 정기회를 반드시 주관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동이 있고 격주로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과 회장님이 전반적인 동정을 함께 나누고 주민자치 사무를 같이 협의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학교 개최를 이렇게 저희들이 요일별로 다양하게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구들이 오전에 하는 팀, 오후에 하는 팀, 저녁에 하는 팀, 또는 주말에 하는 거. 그래서 주민자치학교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즉 직장인이라든가 또는 학생들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개 동이 이제 다 공이 위원님들 추첨을 했습니다. 이게 탁구공의 이름을 써서 추첨을 했고요. 억수로 운이 좋으신 분은 당첨이 되시고, 억수로 운이 안 좋으신 분은 떨어지셨고, 그 떨어지신 분들 중에 약 한 80%가 분과원으로 활동을 하시고요. 작년 12월 달에 새롭게 주민자치위원을 116명이 결혼이 돼서 모집을 했는데 82분이 기존의 주민자치회 분과활동을 하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즉 일반 주민들 중에 주민자치위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의 활동을 따라가야 되는데, 같이 분과원 활동을 계속 같이 하시면서 주민자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들어오시면서 연습이 필요 없이 새로운 후보군이 분과에서 생산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어서 분과원 모집에 대한 것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10개 동이 50명씩이니까 정원이 500명이 돼야 되는데요. 개인 부분 300명은 꽉 차서 넘쳤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탈락을 했고요. 단체 부분은 200명의 정원인데 140명밖에 안 뽑혔습니다.
표준 조례에도 보면은 단체 대 개인을 6대 4로 하고 일정 성비를 60%를 넘지 아니해야 되고 40대 이하가 15%야 되고 뭐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추천을 하는데 저희 부는 40대 이하 15%는 없고요. 일정 성비가 60%가 안 넘고 단체 대 개인이 6대 4로 되어 있습니다. 4대 6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단체에서 60명이 펑크난 건 뭐냐면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회는 추천을 안 해주세요. 회장님이. 새마을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인데 주민자치회로 가면은 내 이 새마을 일을 잘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단체를 어디까지 인정하냐가 문제예요. 특히 행정에서는 단체를 인정하는데 극히 소극적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단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조직단체 외에는 단체를 안 봐요. 특히 NGO라든가 교육공동체라든가 또는 학교 단위 이런 부분도 단체를 안 보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해석을 좀 광범위하게 하셔야 이 6대 4 비율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추첨제에 대한 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토론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65%의 주민위원들이 새롭게 탄생을 하신 겁니다. 즉 284명이 전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동네에서 새로운 주민자치의 리더가 발굴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은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자치의 구성 방안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동별 지금 운영 세칙들이 있는데요. 이 운영 세칙도 시행 규칙에 근거해서 만들어놓은 세칙이고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까지 한 다음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냥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만들어놓은 안을 주민들한테 공람한 다음에 또는 부서 검토를 받아서 공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주민총회인데 이 주민총회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입니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가 결정한 그 지역 단위의 자치 계획을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어떤 것이 좋은지를 의사를 묻는 과정입니다. 즉 주민자치회가 결정한 사업을 옛날에는 그대로 실행했지만 이제는 그 결정 권한을 주민들한테 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결정된 사업을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주민과 함께 실행하는 구조가 바로 주민자치회 사업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총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고사항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서 나온 사항이고 주민총회 개최 공고문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한 달 전에 반드시 주민총회 공고를 온라인, 오프라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총회에는 사전투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실제로 그럼 주민총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주민자치회가 각 분과별로 자치개혁, 즉 마을 의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활동들을 좀 단계적으로 하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에 대한 이해들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우리 동에서 하고 있는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한번 리추얼구 각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쫙 비교해보면 공통분모가 나옵니다. 노래교실 반드시 있지요. 그다음에 요가 있지요. 서예교실이 있지요. 탁구교실, 그 다음에 댄스 스포츠 댄스,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거의 지금 저희 부는 이거는 기본입니다. 다. 근데 어떤 데는 바이올린이 있고 어떤 데는 다문화와 관련된 한글 교실이 있고 어떤 데는 노인과 관련된 게 있고 또는 건강교실이 있고 다 달리 편성돼. 즉 왜 그렇게 편성했냐면 각 동별로 인구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5세 이하의 아이들이 많은 경우 전체 우리 동의 인구가 2만 명이라 하면 15세 이하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따라서 주민들의 니드가 다를 건데 맨날 서예교실하고 요가하고 춤추는 거 노래교실만 하면 뭐하냐 라는 거죠. 이런 것은 즉 자료 분석을 통해서 동단위의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주민자치회가 자치회관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문제들은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그 다음에 교통 문제, 그리고 골목길
치안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바로 당장 시행되지 않는 사업들이에요. 그럼 실제로 소소하게 당장 적은 예산으로 투자해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마을 공유우산 제도, 마을 공유우산, 즉 비 오는 날 마을 중간중간에 우산을 배치해서 모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산만 구입하고 우산 거치대만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주민자치가 관리하면 되는 거니까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양심우산이죠.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사업 계획들을 자기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게 이제 투표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나오면은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합니다. 애초에 이 예산이 의자 만들기가 500만 원이었으면 1등이었으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여기 독산 3동은 1등한 동에다가 꼴등한 동에 30만 원을 깎아서 1등한 동에다 이렇게 주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동은 이 관계없이 그냥 쭉 내려놓고 예산이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 되는 데까지만 선을 끊는 거예요. 나머지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총회가 내가 제안한 의제, 내 분과가 제안한 의제가 떨어지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분과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 손에 손잡고 친구야 온나 내 찍어줘야 된대 이렇게 해서 옛날에 하던 방식,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사할 때 누구 오세요 동장님이 뭐 동해 행사할 때 회장님한테 전화해서 하는 그런 동원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투표를 세팅하다 보니까 동장님이 나서서 오셔야 됩니다라고 뭐 얘기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주민자치총회가 성수가 되고 주민총회에 저희가 대략 평균적으로 약 한 450명 이상이 각 동에 모였고 제일 많이 모인 동이 8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동이 320명 정도가 모인 그런 과정을 거쳤고 저희 주민총회 성수는 조례에 나온 것처럼 0.5% 이상의 주민이 모여 가능하지만 이미 그걸 넘어서 약 전체 구민의 1.8%가 작년에 모여서 주민총회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추진되는 시범 사업들이 좀 어렵고 힘들고 제 얘기를 잠깐 듣다가 이제 조금 유심히 드신 분들은 야 주민자치 때하고는 안 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기후를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주민자치가 그냥 동네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에 필요한 일꾼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김일식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미추홀구는 이제 올해 2개가 이제 시범동으로 이제 지정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용현 밀사동하고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용현 5동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걸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민자치회도 만들어야 되고 조례도 이제 뭐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순서는 배경하고 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제언 몇 가지 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김일식 단장님이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다 공감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중앙집권적 이런 것들이 좀 아주 심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앙정부는 이제 정책 기획 이런 거고 지방은 이제 집행하는 정도로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뭐 지방이 소멸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또 현황으로 보면 우리 이제 수도권에 인구가 한 50% 정도가 몰려 있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이 한 67% 정도가 몰려 있는 이렇게 수도권 중심 형태가 되어 있고, 이제 도시가 되어 있고, 이제 농어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것이 이제 공동화 현상이 많이 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미추홀구, 우리가 살고 있는 미추홀구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제언인데, 주민자치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 조례에 맞게 활성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 조례를 해야 되는 설치하고 운영 기본 사항에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행정 재정 지원을 이제 근거하고 명시를 하게 되고, 그럼 몇 명으로 선정할 거냐, 그 다음에 인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임기는 어떻게 할 거냐,
주민청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자치계획을 수립할 거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주민자치에 이제 모집을 하고 교육도 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시범 사업도 하고 저희 이제 위초월구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용현 1사동하고 용현 5동이 이제 올해 시범동 두 개로 선정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먼저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의 성공 여부는 뭐예요? 주민들의 참여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 이게 가장 큰 좌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아까 김일식 단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들이죠. 그러니까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고 민관 협의체도 필요한데 주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나서서 자발적 참여를 해서 이것을 이끌어낼 건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 주민자치회의 성패는 주민 참여로 보시면 되겠고 다양한 계층들이 다양한 계층 주민이 참여해서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 그다음에 그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만들고 조례를 어떻게 만들 건가, 몇 명으로 할까, 인원, 임기, 협의회 구성, 주민총회, 자치계획 같은 거 어떻게 수립할 건가 했는데 그 초안은 제일 앞쪽 6쪽에 좀 만들어놨어요.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이 이제 새로 이제 개정이 190조가 있는데 전부 다 전면 개정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의회 활동에 관련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정기관이 그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부금을 받아서 그 기부금을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쓰고 있는데 저희 이제 그 미추홀구에는 이제 그 지역재단이 이제 학산나눔재단이라고 있죠. 학산나눔재 그래서 이제 미추홀구에서 그 기부금을 받고 그거를 이제 학산나눔재단에서 그걸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이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 여기 지금 그 법에는 그 세부적인 것은 조례를 조례로 다 규정해라 이렇게 이제 그 명시만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런 것들도 좀 우리 구의 미추홀구의 좀 특성을 살려서 이런 것들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조례 지금 이거 법이 이제 개정되고 지금 입법 마련돼 있고 이제 돼 있는 편인데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민자치회는 그 아직 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앞에 그 설명만 이렇게 초안을 잡아놓은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다음번에 또 이제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그때 조금 더 논의를 하고 거기에 뭐 구석이나 인원이나 임기나 기타 등등 그다음에 저기 금천구 사례처럼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거기까지 어떻게 연계하실 건가 이런 것들인데 그건 차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발전을 발표해 주신 김영구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추홀구에서 좀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설치 근거 법령 개정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앞장에 보시면 대략적인 조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표준 조례안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3회까지 가능하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표준 조례안은 2회까지만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의 행정안전부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안이 지금 국회 통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근거인 지방분권법에 따라 보면 현재 미추홀구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의 인가나 승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방분권법 제29조를 아래 주에 달아놨는데요. 4조를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라고 이렇게 주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을 여러 법률과 관련된 분들한테 해석을 해서 행안부 장관만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라든가 인정 절차를 거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올 초에 아마 그것이 해남부에서 각 시군구로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미추홀구에서 좀 주민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들이 얼만큼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기반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검토 및 분석을 좀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 미추홀구는 뭐 평생학습도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주민 참여 기제 중심의 어떤 구정을 펼쳐왔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런 부분 훈련되고 역량이 충분한 주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력이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얼만큼 주민자치로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단체에 대한 해석 부분들을 좀 넓혀서 그 부분들이 단체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은 다른 창조적인 어떤 그런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권고해야겠다는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 주민자치의 기능과 역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까 그 발제를 해주신 박사님께서,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추홀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그런 자산들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요. 특히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 자치구 서울, 금천, 도봉, 성북, 성동 4개 구 26개 동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환원이 돼서 주민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 10개 동에 많게는 2천만 원에서 크게는 7천만 원까지 주민세 개인균등분 6천 원 중에서 1,200원 교육세 주민세를 빼고 나머지 4,800원 납부분이 다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 환원이 됐을 때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들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주민자치회가 지금 포함하고 있지 않는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 특히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특히 보건소와 관련돼서 건강예방, 통합건강증진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와 함께 연결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주민세 환원 사업들로 편성이 돼서 주민청에 상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에 포함해서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이 주민자치회가 지역 단위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선정과 관련된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대 그 개인의 4대 6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추첨제로 하다 보니까 동대표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동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추첨이 안 될 경우는 주민자치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30% 정도는 통단위 할당이라든가 세대별 할당, 또는 그 마을 단체 지도자들 중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할당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위성 부여 문제는 특히 그 주민총회를 할 때 투표 관리가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조례가 좀 검토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의 역동적 활동을 기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주민자치회 3호국 설치가 분명히 노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년째, 3년째 하다 보니까 3호국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3호국 운영에 대한 예산 확보가 사실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작업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언제 통과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 이전에 좀 방안을 강구해 봐야겠다는 생각들입니다. 그 다음에 분과활동에서 분과원들의 의결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 운영 체계, 제가 아까 분과회의, 임원회의, 그다음에 정기회의, 주민총회라고 하는 그런 체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동별 자율 운영에 맡기다 보면 동별 주민자치의 성격에 따라서 분과회의를 전혀 안 하는 동도 있고요. 민간협업회의에 동장님이 아예 참석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내일 모레 이제 은퇴를 앞두신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관여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동장님이 협업회의에 참여를 안 하시게 되면 다른 팀장님이나 다른 주무관들도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분할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의 수당 지급 문제가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표준 조례안에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근데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아라는 부분들은 뭐 욕심일 수 있지만 다만 주민자치회가 활동하는 즉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분과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그 보상 부분, 특히 그분이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좀 환원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저희들 해보고 요건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이제 행정협력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장님의 민간협력회의 참여를 좀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이 주민자치회 주무관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하기 싫어하셔요. 억수로 하기 싫어하십니다. 예, 근데 실제로 다른 주무관님이 오시면 또 새로 배우셔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회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시범 사업을 하고자 하면 공무원분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좀 만들고 정규 과정으로 편성해갖고 1년에 한 5시간에서 6시간을 좀 주셔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라도 쌓이고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단위의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주무관을 제발 좀 7급 이상 고참들로 좀 중고참으로 좀 앉혀줘라. 실제로 동해 가면은 8급 1, 2년차 분들이 이런 업무를 많이 맡다 보면은요. 실제로 여기저기서 막 휘둘리다 보면은 아무런 중심을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행정이 좀 참고하셔서 시범 사업에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6년차 이상 7년을 지금 주민자치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위원님들이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3,502개 읍면동에 주민자치 센터가 있는데요. 대체로 매년 하는 어떤 행사들이 똑같은 거죠. 다 척사대 얼마 전까지 마치셨죠. 네, 그리고 여름 되면 이제 삼계탕 행사 하시고, 네, 또 가을 되면 뭐 체육대회 한번 하시고, 겨울 이제 연말쯤 되면 요즘은 또 12월 초에들 많이 하시잖아요. 송년 모임 하시고. 이게 과연 주민자치위원회 저희 행사일까? 주민자치일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현재 저희 동은 128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40개 정도의 주민자치 지역사회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저희도 똑같습니다. 전국 어느 동에 있는 위원님들처럼 뭘 해야 되지? 하지만 이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고요.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됐던 그 부분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 고민부터 전 출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현황도 넣어드렸지만 대부분이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로 따지면 자치회관을 위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시는 전반적인 대부분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결단코 그 부분만은 아니고요. 마을공동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포커스를 좀 바꿔봐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바뀌는 조례에 의해서 50명을 저희가 위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동도 현재는 분동을 하면서 14명의 위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3월 16일부터 있을 저희 연수구에 교육을 6시간 이수를 해야지만 새로운 위원님들을 모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결단코 인천은 서울과 또 다르다라고 주장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서울형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행안부에서도 대부분의 이제 지역에다가 내려진 표준의 준칙에 의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다 동네마다 특성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또 고민하면서 향후 조례를 만드실 때 좀 더 수기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무엇보다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어제 15개 아파트 입자대표회 또 관리소장님, 동대표분들을 모여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법적으로 주민대표기구의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수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지역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분들이 또 입주대표 회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같이 들어와서 공조를 해야지만 저희가 앞으로 꾸려나갈 주민자치에 있어서의 명분 그리고 실리 모든 것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은 저는 사람을 이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한 지인들한테 저는 그냥 편하게 이런 얘기합니다. 다단계라고. 네. 정말 위원님들 공고 내고 현수막 낸다고 확확 들어오나요? 예, 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바꿔야 되잖아요. 결국 저 혼자 답답해서 혼자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구가 있죠. 빠르게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요. 결국은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지역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분들 중에 또는 어떤 봉사활동을 하시는 주민분들 중에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 기타 등등등 가는 데마다 저는 이분을 어떻게 주민자치원으로 모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저는 계속 지내왔고요. 그렇게 해서 모신 분들이야말로 정말 저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저희가 공고를 내고 50명의 위원님들을 모셔야 되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기존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 주민자치 전환에 대한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 추천하셔서 교육을 받게 인도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행정과 주민자치위원 사이에 어떤 협치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싸울 일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표현드린 싸운다는 이 얘기가 실제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더 좋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공론화시키는 작업들이 저희 동에서도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무한하게 발생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서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동해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우리 주무관님들에 대한 전문가 지정을 저는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노하우가 쌓이고 또 저희랑 소통의 기간이 길어져야지만 함께 무언가를 해낼 수가 있는데 계속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좀 익숙해지면 사라지고 이것이 어찌 보면 저희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행정 쪽에서의 그 기회가 너무 계속해서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토론문에 남긴 것처럼 주민자치의 성공적인 실현은 결국 사람에 달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작년 같은 경우 17시간 정도의 평균 교육을 공식적 교육을 이수를 하셨습니다. 결국 제일 좋은 교육은 오늘 이렇게 남아 계신 위원님들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매우 피곤하고 졸립니다. 이런 교육보단 성인 교육은 현장 참여형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곳들을 자꾸 가셔갖고 보시고 거기서 익힌 것들을 가지고 우리 동네에 맞춰서 미추홀구 각 동에 맞는 사항에 창의적으로 적용하시는 거 그게 바로 저희가 주민자치에서 마을 의제를 바꾸어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제안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협의회가 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 및 주민자치 관련 설문조사를 별첨으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2018년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료집에는 없었지만 이 별첨으로 첨부를 해드렸고 설문조사 결과는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62.6%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다음 우리 토론회 때 또 청문하시고 또 오늘 참석하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 모든 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그 주민자치에 대해서 어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 사무가 사실 주민자치가 우리 전통적인 사고에도 주민자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그 맥이 이어지지 않고 그 60년대, 70년대에 들어서 농업사회에서 이제 그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촌향도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농촌형 중심의 주민자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도시로 오면서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 성향으로 이제 많이 흐르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97년도에 이제 IMF를 맞았고 그 정부에서 여러 각도에서도 이제 좀 이런 그 사회적인 그 병폐나 무슨 모든 걸 좀 개혁을 하자. 그래서 98년도에 그 인천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5천 미만의 그 동사무소들을 그 과수동 통폐합을 과감히 정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이제 동기능 전환 사업을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이 주민자치회가 시작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탄생이 되고 그 후로 지금 한 20여 년간 그 자치 기반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주민자치에 대한 사업은 그 어떤 그 당초 목적보다는 그 동적인 프로그램 위주의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가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었나 이런 반성의 좀 기회가 있고요.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게 지금 발전적이지를 못하다 생각하니까 전 정부에서부터도 계속 이게 뭔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자치에 관한 걸 갖다 계속해서 논의해 왔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앞에 이제 그 발제하신 분, 뭐 강의하신 분 쭉 지켜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저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라든가 그 마을 공동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타 자치단체보다 굉장히 먼저 시작해서 지금 그 어느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다듬어서 법제화하고 조례를 좀 그 만들고 좀 타 지역하고 틀리게 좀 세부적으로 만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 미추홀구가 갈고 닦았던 그 중요한 경험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미추홀구만의 특색 있는 주민자치회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제 한편에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치위원님들이 오신 분들도 그 많이 느끼시겠지만 그 지금 우리 그 서울 이상으로 마을 계획을 성공리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성공리에 그 사업까지 확장해 나가는 그런 동들이 한 5개 동이 있어요. 그런 걸 기반으로 본다면은 우리 그 미추홀구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그건 꽤 많이 있다. 대신 모래 아래 빛나는 그 모래 아래 불과한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구슬로 깨어서 발전시킬 수 있냐 그거를 그 자치회 구성과 함께 한번 그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우리 그 집행부의 바람이고요. 여기 계신 그 지금 현재는 위원회지만 그 위원회 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뭐 시범동 자치회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그 단절이 아닌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뀐다 그래서 단절이 아닌 연계성이 있는 그 발전책을 찾고자 하는 게 저희 미추홀구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하고는 약간 틀려질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하고 우리 그 기초 여지껏 경험하고 합쳐서 타 지역 우수 사례도 좀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그 우리만의 특색 있는 그 우린 시범동으로 안 가고요. 그 시범동 조례가 아니라 주민자치의 운영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도 이제 아예 운영 조례로 해서 지금 시범동 올해 2개 정도 하고
내년에 전면 시행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관심과 그 사랑을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미추홀구가 주민자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담당 실장님으로서 노력을 많이 하실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그런 요지의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미추홀구 주민자치 활성화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미추홀구 주민자치 발전을 위하여 성실성 있고 열의 있게 토론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추홀구 주민자치 활성화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